자, 이번 시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그 도시 기본계획, 하위계획으로서 물적 계획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개요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걸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개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개념, 성격, 계획의 수립 과정, 그리고 계획의 내용, 그리고 수립 기준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개념은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해서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이다. 자, 기본적으로 도시 기본계획은 어땠어요? 미래의 장래의 뭔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공간구조를 설계했다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 개발, 정비, 보전이라는 목적 하에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등등등의 여러 부문별 계획을 디테일하게 수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계획에서 우선 수립을 했었어요. 근데 기본계획은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뭔가 그런 전략적 계획이었다면, 이제 그 관리계획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실천적인, 실행적인 계획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은 전략계획, 공간구조와 그런 걸 따졌다면 여기는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해서 수립한다는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성격은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 방향과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대상 지역에 구체화시키는 중기계획이다. 자, 그러니까 상위계획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실현시키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내용이고 중기계획이다. 중기라는 건 10년을 뜻하겠죠.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이 될 것이고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가 들어온다. 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이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역지구제와 기반시설 각종 사업들의 단계적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물적계획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제와 기반시설, 그리고 각종 사업들, 지구단위 계획이든 특지개발 사업이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든 각종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물적 계획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특성은 기본계획보다 디테일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 자, 계획의 수립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방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장,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주민 제한이 들어갈 수 있는데,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수립 및 지정에 대해서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공공에서, 관에서 위주로 했다면 도시관리계획 중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나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 제한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 요청인 거죠. 자, 여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민 제한 제도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밑에서부터의 계획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틀이 하나 들어와 있다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정은 이제 기본계획과 거의 동일합니다. 기초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초조사를 할 것이고 계획안을 작성하죠. 자, 계획안을 작성 누구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든, 공람까지는 아닐 거예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그리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 자, 작성하고 입안은 다르죠. 작성, 그 계획안을 만들어주는 거고, 입안은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올려요? 도에 올리죠, 도. 도에 올려서 시장군수 구청에 입안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그 승인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좀 이양됐던 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 결정 권한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 권한이 이제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도 위임이 됐다는 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고시는 시도지사가 하면서 50만 이상은 시장이 결정한다. 자,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그리고 50만 이상의 시장이 결정했는데, 이거 바뀌었어요. 시장 또는 군수까지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과거 도지사, 시장군수, 그 도지사였다면, 지금 이제 해당 지자체로 위임됐다는 거. 그래서 훨씬 더 그 계획이 조금 프리해지는,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죠. 자, 계획의 내용을 좀 본다면요. 자,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이죠. 그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고요. 국계법 30조에서 40조가 이제 용도 지역 지구에 관련된 사항인데, 36조의 내용,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네 가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고, 그렇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네 가지의 용도 지역을 구분하고, 하나의 토지에는 한 가지 토지 용도만을 부여할 수 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하나의 토지에는 한 가지 용도 지역만을 부여할 수 있다. 중복 결정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토지는 모든 땅에 한 가지 용도 지역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네 가지가 있었다는 거. 이 특징은 용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요.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우리 용도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조는 용도 지구에 대한 것으로 경관 지구 및 미관 지구 등 10개의 항목으로 세분되고 중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화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화재 위험성이 높아요. 그럼 방화지구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죠. 용도 지구는 2개 이상이 겹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개념 보시면 되고요. 38조에서 40조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으로 보다 강력한 도시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에 결정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상 녹지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녹지 지역 같은 경우 우리 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나누어지는데요. 그런 녹지 지역에 용도 구역이 지정된다는 거. 용도 구역도 다음 시간에 보다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서 하는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고요. 또 개발 제한 구역 등 그 용도 구역에 대해서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 보호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도 도시관리계획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들, 도시계획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즉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도 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 파트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용도 지역 지구, 그래서 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거기에 기반시설,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지구단위 계획 등 모든 것을 다 수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립한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다 컨트롤하는 거죠. 수립 기준을 본다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계획과
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 성장 추세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위 계획에 입각해서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당일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 및 도시군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 관리 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포함한다. 말이 무슨 헷갈리죠?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해당 그 자체가, 그 지자체가. 그러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는데 지금 뭐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오고 기타 다른 사항 때문에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관리 계획에서 기본 계획 내용을 수립하여야 된다. 그 말이고요.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도시 전체를 컨트롤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 도시 전체 중에서 일정 부분만 변경이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 흔히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포인트만 잡아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정 부분과 특정 지역의 특정 부분의 수립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거죠. 이 도시 전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관리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새로 들어옵니다. 그럼 요 구역에 의해서 뭐 도로가 들어오고 토지용이 변화가 된다. 그럼 요거 관리 계획 다시 수립해야 되는데 웬만해서 다 의제 처리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본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의제 처리라는 느낌이 하나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 관리 계획과 동일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관리 계획을 진행하면 뭐 기초 조사부터 뭔가 심의, 공천 이런 과정 쫙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스킵해서 넘어가서 그냥 지구 단위 계획 수립으로도 도시 관리 계획이 된 것으로 보겠다. 그런 개념들이에요. 자, 여기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공간 구조는 생활권 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 생활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공간 구조별로 뭐 무슨 생활권에 따라서 그 생활권에 필요한 시설들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 시설의 배치 계획, 토지 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 지역에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뻔한 얘기죠. 그렇죠? 도시와 산촌, 농촌 등의 기본적인 인구 밀도가 지표는 다를 것이고, 근데 그런 시설의 계획들은 서로 연계성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자는 우리 다 뻔한 얘기 나오고 있고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구 규모, 성장 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 밀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양호한 자연 환경과 우량 농지 등을 고려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수도권 안에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수도권 안에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 있었던 대지에 대해서 그 시설이 지방 이전을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유유토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전 뭐 지방 분권화 나오면서 지금 공기업들 막 내려가는 것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시설들이 외곽으로 빠질 때 그런 토지이용도 다 수립해서 그 도시 공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대기업이 하나 있었다. 어떤 공공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공공기관이 있던 대지와 그 공공기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연결했던,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주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토지 이용에 관련된 뭐 인구가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사람이 막 떨어지면서 그쪽 경제권이 죽는다니까 이런 것들 다 감안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거와 같은 말이고요.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계획과 환경이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그렇죠? 안전관리 계획과 풍수의 저감 종합 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 뭐 기본적인 다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도시관리계획의 2반입니다. 2반. 자, 그러면 2반 내용을 본다면
자, 이반권자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가? 입안하는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 입안을 하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서 혹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직접 또는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바로 수립할 수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으며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겠다.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의 범위고요. 자, 다음은 이제 수립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용은 거의 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비슷하다 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기초조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측량해야 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든 광역도시계획이든 둘 다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건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에 필요한 내용의 환경성 검토를 포함시켜야 되고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된다. 토지 적성평가죠. 토지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관리지역 세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니까 이건 아마 용도지역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하는 구역이 도심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이니까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심지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나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주민의견 청취.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와 관련된 자료들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지 않죠. 그렇죠? 군사보호법에 의거해서 그런 내용들은 다 빼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입안권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용도지역지구, 구역지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해서, 그리고 광역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나오고 있고요. 자, 결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에서 신청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다.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국토해무 장관, 수산자원 보호구역인 경우 농림식품부 장관, 국토해무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시도지사는 국토해무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기본적인 협의 과정이고요. 국토해양부 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국토해양부 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상 기밀이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와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시장군수가 할 때는 시군구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하겠죠.
자, 국토해양부 장관은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고시해야 되고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사에게 송부해야 되고, 그 송부를 받은 그 지자체장은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프로세서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 광역계획 웬만한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방법. 자,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할 때는 이를 고시하고 내용을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고 일반에 공람시켜야 된다. 자,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되는데, 일반에게 보여줄 때, 기본적으로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지적이 표시된, 뭐, 대지나 뭐, 지번이라는 건, 이와 같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축척 500분의 1에서 1500분의 1 내지로 작성한 도면을 가지고 보여줘야 되고, 녹지지역 안에서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축척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지형도면 같은 경우 1500에서 1000, 그리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한 5000도를 많이 기준으로 작성을 하죠. 5000분의 1 같은 경우 5000도가 이제 A1 사이즈에 들어가다 보니까 5000도로 많이 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형고시의 사이즈가 나왔고요. 자, 지적도 4번에는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토지 경계가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경우나 도시군 계획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기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 같은 경우 지적도 4번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형이 빠져도 된다는 거죠. 저 앞에도 보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표현하라고 했고, 이와 같은 경우 행정구역 겹치거나 뭔가 이런 사업이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지형이 빠져도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이런 사업이 조성됐을 경우는 거의 성절토도 많이 했고 굳이 지형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도면의 작성 방법 같은 경우 녹지지역 안에서의 녹지지역 같은 경우 축척 3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의 지적도의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3000에서 6000분의 1의 지적도에 나타내야 되고, 지형도가 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저 지형도 등의 도면을 지형도에 가름할 수 있다. 같게 볼 수 있다. 지형도가 간행되지 않은 경우 해도나 해저 지형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나왔을 텐데, 그 공유수면 매립지나 간척지 같은 경우는 지형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해저도를 사용해서 진행할 수 있다. 지형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 5000분의 1 내지는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형도면이 많을 경우 좀 크게 되는 총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명시한 도면으로 도면에 가름할 수 있다. 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토지이용 계획도를 가지고 지형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좀 보면 이제 결정의 시료나 작성 기준 등에 대해서 쭉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주요 내용에서 결정의 시료. 자,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고시가 없는 경우 2년이 되는 날로부터 그 다음날 효력을 잃겠다.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했는데 그 지형도면 고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다가 도로 개설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았어. 지형도면 고시라는 게 뭐예요? 이 도로를, 그러니까 지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형에다가 도로의 계획안을 표현해서 공람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 났어. 이렇게 계획하기로. 근데 그 지형도면에다가 고시하지 않은 경우 2년이 지나는 날 다음 날로 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겠다. 도면의 작성 기준은 계획분은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을 사용하고요. 축척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지 않았을 때는 축척 25000분의 1의 지형도의 도시관리계획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입니다.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자,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은 고시날 이후부터 5일이래요. 고시날 이후부터 5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단자와 보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5번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구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자, 5년마다 재정비를 수립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일반 특례 같은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가 완료되고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돼야 도시관리계획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상위계획이고 지침 제시적인 성격이니까 기본계획이 나와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같은 경우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장이나 서로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하위 계획이니까 시기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관리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도시계획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세 가지 계획을 다 비교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만 본다면 기본계획의 특성, 관리계획의 특성, 광역도시계획 특성만 이해해도 되는데 지금 법적인 7월 2차까지만 살펴본 것들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쭉 읽어보시면서 내용 처리들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도시관리계획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용도 지역 지구제나 기타 계획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